예, 안녕하세요. 녹철입니다. 첫 번째 모델 하기까지 좀 많이 길었습니다. 그죠? 예,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그럴 거고, 예. 자, 보면, 앞쪽에서 여기까지 이제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만들어져 있는 모델 가지고 이제 학습을 이제 진짜 이제 학습을 시작할 텐데, 만들어져 있는 모델에 fi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거기에는 여기 보면 처음에 x, y를 집어넣게 돼 있죠. 그래서 x가 데이터, 그 다음에 y가 레이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랑 트레인 레이블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가 64라고 줬는데 이게 앞에 제가 설명할 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던 거죠. 옵티마이저 할 때. 그거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해가 좀 더 되실 수 있어요. 뭐냐면 64개란 얘기는 우리 데이터가 지금 6만 개죠. 그죠? 6만 개의 데이터인데 6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 원래는 이렇습니다. 6만 개의 데이터를 전부 다 봐야 돼요. 다 보고 이제 로스 값을 계산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다음 스텝을 어디로 내려가서 다시 계산할 건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배치 사이즈를 64라고 해놓으면 64개만 일단 먼저 보는 겁니다. 그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 6만 개를 다 보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속도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학습하는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얘를 64개를 보겠다는 얘기고요. 결론은 이렇게 64개로 바꿔놓으면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64번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에폭시 5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원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 GD 방식을 그냥 쓰면 학습은 5번 일어나는 겁니다. 5번. 5번 학습을 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총 64번 하고, 에폭시 5라고 하는 거는 6만 개를 5번 보겠다는 겁니다. 6만 데이터를 한 번만 보고 학습하고 마는 게 아니고, 6만 개를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5번을 보겠다는 얘기니까, 총 학습되는 량은 엄청나게 많이 학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얘까지 계산되면 이제 요것에 정확하게 계산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밸리데이션 스프릿을 0.2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6만 개 데이터를 이 옵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6만 개 데이터를 전부 다 학습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80%는 학습에 사용되고 0.2, 20%는 이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학습 도중에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얘가 6만 개의 80%의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쫙 해요. 학습을 쫙 하고 나면 어떤 새로운 모델이 하나 생겼을 거잖아요. 새로운 모델이라는 거는 학습을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점점 로스 값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쭉 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줄였겠죠? 그 학습이 다 된, 데이터 가지고 학습이 다 된 상태로 줄어든 상태에서 이 남아있는 20%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얼마나 맞는지.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얘를 학습을 시키면 보면 됩니다. 이게 한 번, 한 번, 세 번, 네 번, 5번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학습할 동안은 6만 개의 데이터를 다 사용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원래 이 옵션이 없었으면 6만 개 데이터를 다 썼을 거고요. 이 옵션이 있기 때문에 6만 개 중에 80%만큼만 사용을 한 겁니다. 즉, 10, 100, 1000만 곱하기 0.8, 80인, 예, 4만 8천 개가 학습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4만 8천 개가 학습이 되고, 요 과정이 다 끝나면 나머지 남아있는 0.2, 요까지 끝났을 때 학습은 어디까지 이루어졌을까요? 이 설정대로라면, 자, 4만 8천 개 가지고, 배치 사이즈 64개일 때마다 학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 750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보면 요거 곱하기가 아니죠. 나누기 64를 해보면 750이죠. 그죠? 750. 그러니까 아까 4만 8천 개였나요? 4만 8천 개를 64개 단위로 쪼개서 64개의 데이터 랜덤하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SGD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하게 막 랜덤하게 찾는 거예요. 뽑아온 64개를 가지고 한번 학습을 쫙 하는 겁니다. 쫙 해서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넣어서 계산된 걸 가지고 로스 펑션 가지고 로스 값까지 다 계산되면 그러면 그라디언트 디센트니까 이렇게 또 로스 값이 또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겠죠. 그죠? 내려가는 방법은
여기 보면 RMSprob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RMSprob이라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RMSprob이라는 그 펑션이 있잖아요. 그죠? 함수, 수학 함수가 있고 그 수학 함수가 계산하는 대로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서 그러면 이렇게 내려간 게 요게 750 중에 한 개예요. 그 한 번에 학습을 한 거면 이때 학습이 일어나서 W 값이랑 B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 학습입니다. 그러면 65,000개 가지고 되어 있는 것 중에 48,000개 가지고 750번을 이렇게 학습을 하겠죠.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20%의 데이터를 한 번에 집어넣습니다. 한 번에 집어넣어서 그러면 750번 학습을 할 동안 코스트 값이 점점 줄었을 거잖아요. 로스 값이 얘가 빨라서 그런데 내려갈 때마다 로스 값이 계속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움직이다가 이 48,000개를 학습을 다 하고 났을 때, 즉 750번의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로스 값이 0.19가 됩니다. 0.19가 되고 그때 학습했던 데이터 가지고도 애큐러시를 맞춰봐요. 로스 값만 맞춰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애큐러시도 보여달라고 매트릭스에 넣었기 때문에 애큐러시가 보입니다. 이걸 안 넣으면 애큐러시가 안 보이고 로스 값만 보입니다. 어쨌든 애큐러시가 93%, 이 데이터는 이 48,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애큐러시를 확인해 봤더니 9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봤고 그렇게 해서 이 750번의 학습을 다 끝내고 나면 나머지 남아있는 이 20%의 데이터 가지고 이 데이터를 그러면 요게 끝나는 시점에 로스 값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네트워크의 W 값이랑 B 값들이 쫙 있겠죠. 학습되어져 있는 W랑 B 값.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전부 다 데이터를 20%의 데이터를 넣어서 전체 로스 값은 얼마냐. 요대로 만약에 돌리게 되면 학습된 대로 돌리게 되면 0.20% 정도의 로스 값이 나오고 이것은 93%의 애큐러시를 가진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학습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러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93%의 애큐러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0.19의 로스 값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로스 값은 약간은 올랐죠. 0.19보다 로스 값은 살짝 커졌어요. 그런데 애큐러시는 93%, 얘는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이게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만약에 학습했던 데이터는 93% 정도 맞추는데 나중에 학습할 때 사용하지 않고 조금 떼서 이걸 확인하려고 밸리데이션 하려고 만들어놨던 이 데이터를 봤더니 얘가 50%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버핏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습된 데이터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학습된 데이터만 맞추고 학습하지 않고 내가 실제로 맞추고 싶은 실세계에 있는 이 데이터는 잘 못 맞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함수들 시그모이드 함수라든지 이 액티베이션 펑션 또는 이 댄스들의 개수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댄스의 구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 데이터 학습할 때 썼던 이 데이터 자체의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러는 과정 이게 전체적인 학습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여기를 한번 실행시켜보고 그래서 얘네들이 요렇게 실제로는 그럼 학습이 어떻게 쭉 진행됐는지는 아시겠죠? 진행이 됐고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하면 더 빠르니까요. 그 다음에 모델점 이밸류에이터 해서 테스트 데이터 여기에 밸리데이션 한 데이터는 또 다른 데이터죠. 이건 아예 처음부터 테스트 용도로 아예 분리시켜 놓은 거잖아요. 이 밸리데이션은 학습 데이터 중에 20%를 잘라서 쓴 거고요. 이거 말고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를 준비할 때부터 이거는 학습용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용 데이터로 따로 분리를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5스텝까지 모든 스텝을 다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이 있잖아요. 이 모델의 로스 값은 0.18입니다. 그죠? 0.18짜리 로스를 가지는 이 모델을 가지고 이밸류에이트 할 때 테스트를 집어넣고 테스트 레이블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도 주고 정답도 줘야 얘가 몇 프로 맞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와 테스트 레이블을 주고 요거는 로그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여줄 거냐인 거니까 요거는 요거 세팅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테스트 했을 때의 로스 값과 테스트 했을 때의 애큐러시 얘네들이 배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안에 0번째, 1번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0번째, 1번째에서 끄집어내서 출력을 해봤더니 로스 값은 0.22 학습할 때보다 조금 커졌죠. 그리고 애큐러시는 93%, 조금 더 떨어졌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 일단 이 정도면 뭐 쓸 정도는 되겠다 개념이 되는 거고 요 내용을 아시면 그러면
요렇게 학습할 때 제가 여기 모델 핏 하면서 앞에 히스토리라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모델 학습할 때 이 중간중간 이 과정들은 전부 다 이 히스토리에 제이슨 타입으로 저장이 됩니다. 제이슨 타입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거는 제이슨 타입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바로 읽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pd.데이터 프레임에서 history.history 하면 이 히스토리 안에 들어있는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히스토리라는 거 안에 제이슨 타입으로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히스토리한테 이 안에는 로스와 밸리데이션 로스가 있거든요. 얘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히스토리에 얘 히스토리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로스, 애큐러시, 밸리데이션 로스,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각 스텝별로 요 값들이 각 스텝별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여기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요렇게 핏 한 다음에 요걸 받으면 돼요. 이렇게 변수를 그냥 받으시면 되고 요렇게 한 다음에 그거에 로스랑 밸리데이션 로스를 한번 찍어봐 했더니 로스는 점점 밸리데이션 로스는 뭔지 아시겠죠? 로스는 얘고요. 밸리데이션 로스는 20%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진단을 한번 해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로스 값은 점점 줄고 밸리데이션 로스도 점점 이렇게 줄죠. 그런데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얘가 두 개가 교차를 해버리면 이걸 오버핏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스는 점점 주는데 이 학습할 때 데이터는 점점 주는데 이 학습할 데이터와 전혀 상관없이 따로 학습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는 점점 로스 값이 증가를 한다. 그러면 이 증가하는 그 시점, 교차를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버핏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내가 줬는 데이터 외에 이 데이터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거 잘 못 맞출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고요.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이 마찬가지로 이건 애큐러시랑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확인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고. 자, 요게 다 되고 나면 모델은 만들어졌으면 한번 학습했으면 그 다음에는 써먹어야 되잖아요. 써먹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모델만 저장합니다. 모델만 저장했다가 다음번에 모델을 로딩시켜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 이거 맞춰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번 내가 할 때마다 이거 지금 프로그램 끄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끄고 나면 또 학습을 또 한다? 지금은 금방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며칠씩 또는 뭐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저장하는 방법에 간단한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장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세이브하고 여기다가 확장자가 H5 형식인 요런 이름을 적어 놓으면 됩니다. 요 이름은 마음대로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확장자는 H5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하면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보면 인터미디어라는 곳 안에 여기 보면 mlist.h5라는 파일이 생겼죠. 제가 보면 여기에 mlist.h5라는 걸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하는 이 폴더 안에 저장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저장이 되고요. 델 모델이라고 하면 위에서 만든 이 모델 있죠. 지금 여기 지금 모델 만들었잖아요. 여기 모델 만들었던 이 모델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모델이 사라졌어요. 그죠? 메모리 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밸류에이트라든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모델점 로드 모델에서 여기 저장된 모델이 있으니까 모델 가지고 와 해서 모델 만든 다음에 다시 이밸류에이트 하면 동일하게 93% 0.22에 93% 여기 보면 0.22에 93% 똑같이 이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이밸류에이트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고 저장된 거를 로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위에까지 학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저장을 해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요 밑에 같은 요런 코드들을 작성하는 겁니다. 요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모델 첫 번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개념 베이스로 해서 이제 저기에 그 모델의 구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댄스 외에 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것들만 이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나가면 되니까요. 그래도 어차피 쉽진 않을 겁니다.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하나 전체 과정을 다 이해는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잘 이해 안 되시면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조금씩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